워싱턴 캐피털스입니다. 사실은 뭐 많이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이 분들이 작년 캡스가 이 정도로 잘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었죠, 그죠?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말 대단한 시즌을 보여줬었고, 사실은 이제 스펜서 카버리 감독의 이런 체제적으로 잘 자리를 잡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선수진의 이제 변화를 꾀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이제 결국 이제 백스트램이라든가 이런 이제 고액 연봉자들이 팀을 나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나가게 됐었죠. 부상으로 나간 선수도 있었고, 이제 쿠즈네초프처럼 이제 내보내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 대한 이제 그 뭐냐 남는 이제 셀러리 캡 같은 부분을 원하는, 그러니까 카버리 감독이 원하는 선수의 스타일을 잘 채워 넣으면서 결국 이제 결과가 잘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과정에서 결국은 지난 시즌에 뭐 메트로 디비전 1위, 그리고 이제 뭐 사실 프레지던트 트로피까지도 이제 거의 후반 시즌 최후반까지도 경쟁을 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조금 기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2라운드에서 좀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캐롤라이나에게 발목을 잡히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었죠. 사실 이제 뭐 1라운드에 썼던 몬트리올전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작년에 이제 성공을 한 이런 시즌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큰 기대를 가지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팀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 요거죠. 뭐 피츠버그랑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오베치킨 선수의 마지막 시즌 가능성이 사실은 꽤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여기도 정말 시대를 양분했다라고 봐야겠죠. 양분했던 스타였죠. 이제 스타성에서 측면에서는 이제 크로즈비 오베치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베치킨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계약이 이제 한 시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참 시간 빠르네요. 그렇죠. 시간 빠릅니다. 어쨌든 이제 계약이 딱 한 시즌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즌에 대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오베치킨 선수가 결국은 이제 그레츠키 선수의 기록까지도 깼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동기 유발 요인도 조금 떨어진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 오프 시즌에 사실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구단 직원이 홍보 메일, 그죠? 이제 그 시즌 티켓 홍보 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막 오베치킨의 마지막 시즌을 함께하세요, 뭐 이런 느낌의 문구가 들어갔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부인, 오베치킨 선수의 부인이 러시아 언론이랑 이제 조금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약간 은퇴할 것 같은, 이런 NHL에서 은퇴하고 마지막을 KHL에서 한 시즌 뛰고 갈 것 같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도 이제 결국은 오베치킨 선수의 은퇴설, NHL 은퇴라겠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요게 이제 나오게 됐었고요. 실제로 골랭킹 순위 요거 기록을 깼지 않습니까? 897골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레츠키랑도 이제 3골 차가 나는 그런 그림이 됐는데, 어쨌든 이 대기록을 또 깼다라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지난 시즌에도 득점력이 살아 있었잖아요. 65경기에서 44골이나 득점을 하면서 역시나 이제 이 늙지도 않나? 이런 느낌. 물론 이제 경기를 보면은 이제 젊었을 때의 경기력보다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NHL에서 40골 이상 득점을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단한 기록이거든요. 이 부분도. 그래서 만약에 올해 풀타임으로 그냥 뛰고, 그죠? 82경기, 80경기 가까이 뛰고 결국 한 50골 정도 찍으면은 통산 1000골도 사실은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올해 한 50골 정도 찍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내년에 그럼 이제 한 50골 정도 남는 거 아닙니까? 통산 1000골까지. 그러면 이제 한 1, 2년 정도 더 계약을 하면서 그 기록을 깰 수가 있는, 그죠? 그런 그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수 본인은 동기부여가 조금은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 다시 이제 요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죠? 이제 어쨌든 그레츠키 기록을 깬 거에서 이제 조금은 날아가지 않는가 싶은데,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베치킨 선수가 결국은 내 마지막 커리어,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좀 괜찮을 때 마지막 시즌을 디나모 모스크바에서 한 시즌 보내고 KHL에서 마무리한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는 뭐 쭉 그냥 해왔었던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몸이 이제 제대로 뭔가 선수로서 확실히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참 슬픈 이야기인데 40살, 올해 이제 오베치킨이 40살입니다. 그럼 이제 뭐 올해 뛰고 나면 41살이잖아요. 41살, 42살 되면은 물론 이제 KHL 레벨 차이가 난다라고 할지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코발추크 선수의 예시를 보시더라도 코발추크가 42살인가? 뭐 그때 이제 복귀를 또 KHL 막 그랬었는데 경기를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는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베치킨의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 요거 하나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시즌 성적과 올해 뎁스 차트 보고 넘어가시면 51승 22패 9연장패 기록을 했기 때문에 승점 율도는 67.7% 메트로 디비전 1위였었습니다. 대단했었죠. 지난 시즌. 그냥 꾸준하게 이제 쭉 잘했었던 그런 느낌이었고요. 전체 득점 286득점으로 2위. 전체 득점 2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점 같은 경우도 229실점밖에 안 했기 때문에 리그 8위였었죠. 상당히 이제 준수한 이런 이제 부분이었고 실제로 워싱턴이 조금 파워플레이에서 살짝 이제 모자란 것 빼고는 전반적으로 팀 스탯 같은 부분에서 무난하게 좋았었던 이제 이런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캐피털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사실 오베치킨 선수 시대에는 정규 시즌을 이 정도로 성공적으로 보냈던 시즌은 꽤 있었죠. 많이 기억나실 겁니다. 프레지던트 트로피를 수상하는 시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2라운드에서 지난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좀 아쉬운 결과가 있긴 했었습니다. 좀 화면이 시뻘개서 좀 죄송한데 예. 일단 어쨌든 이렇게 이제 라인업은 구성을 해봤습니다. 1라인에 오베치킨, 스트롬, 모빌리. 스트롬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자리를 잡게 되면서 오베치킨 선수의 윙어로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바리 감독 제가 이제 재작년에 설명을 드릴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요즘에는 오베치킨 선수를 미끼로 많이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베치킨한테 지금 상황에서 원타이머 들어갈 수 있는 패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이라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냥 슛을 그냥 먼저 때리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제 그걸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스트롬을 봐준다라든가 사실 그런 모습들이 카버리 감독 체제 들어온 이후로 상당히 늘어나긴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두 선수가 잘 호흡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이제 오베치킨 스트롬을 축으로 두고 보빌리에 선수를 집어넣은 이유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 보빌리에 선수가 올라와서 괜찮았어요. 그리고 보빌리에도 득점력이 있는 선수고 보빌리에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더스에서도 사실은 예전에 이제 이 커리어 초창기 때 득점력으로 상당히 유명했던 자원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1라인에서 이제 좀 주득점 역할을 수행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2라인에는 디부아 선수 윌슨. 이제 요거 이제 뭐 사실 지난 시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디부아 선수가 사이즈가 큰 윙어들이랑 잘 맞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그래서 이제 윌슨이랑 조합을 맞추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좋았죠. 작년에. 그죠? 예, 그거 이제 제가 이제 작년 프리뷰 때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이제 그냥 그대로 나왔고 뭐 경기력도 좋으니까 굳이 이제 변주를 줄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디브와 윌슨 선수를 이렇게 두고 레너드 선수를 올려봤습니다. 레너드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득점원으로서 굉장히 각광받을 만한 자원이고 예, 그 과정에서 어쨌든 원래는 이제 맥마이클 선수가 들어가는 게 무난하게 그냥 좋은 조합입니다. 근데 이제 역시나 이제 저는 좀 밸런스 충이지 않습니까? 그죠? 굳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큰 라인의 틀을 이렇게 한 2명 정도 이제 중심을 잡을 자원을 집어넣고 좀 분산을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디부아 선수 옆에는 이제 레너드 선수를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맥마이클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3라인 센터로 맥마이클, 프로타스, 라피에르. 프로타스랑 맥마이클도 경기력이 좋았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라피에르 선수가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젊은 윙어들이 지금 이제 요소마다 좀 들어갑니다. 레너드, 라피에르, 미로시니첸코. 이렇게 들어가는 그림인데 만약에 이제 좀 힘을 주고 싶다. 캡스가 그냥 이제 1, 2라인 상대방이랑 1, 2라인 싸움을 해야 되는 팀이다. 라고 하면은 1라인에 오베치킨, 스트롬, 프로타스 2라인에 맥마이클, 디부아, 윌슨 이렇게 굴러가면 됩니다. 이렇게 굴러가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검증이 된 조합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힘을 줄 수 있는 조합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라인에 말씀드렸고 4라인에 뒤헤임, 다우드 이 선수들도 이제 지난 시즌 4라인의 핵심적인 자원들이었죠. 요 과정에서 미로치니첸코가 들어갔는데 작년에 이제 요렇게 조합이 굴러갔을 때도 괜찮았었어요. 지금 이제 결국 이제 캡스는 좀 이제 베테랑 자원 일부 빠진 그런 부분들을 젊은 친구들이 대체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이제 요런 이제 이 밸런스를 가진 팀으로 거듭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라인의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센터와 윙어도 한 10골 정도 기대를 할 수 있는 자원이고 맥마이클 프로타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확실하게 NHL 레벨에서 정말 미들식스 이상의 역할을 수행을 해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이 조합을 그냥 그대로 굴러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공격진 보고 넘어가고요. 수비진에는 역시나 칼슨 옆에는 저는 페에르 바리를 붙이고 싶습니다. 뭐 칼슨 옆에 산디를 붙이는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산디는 조금 낮은 역할을 줬을 때 좀 변수를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으로서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에르 바리 같은 경우에는 공수 양면으로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력이라든가 지금 이제 칼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이도 좀 많아졌고
예전만큼 이제 물론 수비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전만큼 열심히 이제 활동량 있는 그런 수비를 너무 많이 기대를 하긴 그러니까 너무 짐을 많이 지워 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팀 입장에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페르바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루두루 좋은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 수비 그런 부분 모든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둘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이제 이런 그림이라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치크런은 결국은 로이 선수랑 조합을 맞추는 게 그냥 제일 무난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둘이 나왔을 때 그렇게 썩 경기력이 눈에 인상적인 수준은 아니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치크런은 공격적인 부분에서 워낙 압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비적인 밸런스를 좀 맞춰줄 수 있는 로이 선수가 요 이제 좀 무게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로 나쁘지 않을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에 이제 산딘이랑 벨림 스타이크인데 벨림 스타이크가 생각보다 지금 스펜서 카버리치에 대해서 굉장히 경기력이 좋죠. 사실 이제 제가 TVR도 경기력 너무 불안해가지고 걱정이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감독 체제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이즈도 괜찮고 그냥 이제 이 스테이 앳 홈 수비 같은 느낌으로 잘 뛰고 있고 그 과정에서 공격적으로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산딘을 집어넣으면서 공수 양면에서의 밸런스 같은 부분 이런 부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좀 캡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모바일함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퍽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 페르바리, 칼슨, 치크런, 로이, 산딘 이렇게 이제 탑 6의 5명 정도는 꽤 이제 괜찮은 퍽 운반 능력이라든가 지역 전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리는 이제 로건 톰슨 선수고 찰리 린드그런 선수인데 사실은 톰슨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 퍼네이션스 때 조금 그런 여론이 있기는 했었죠. 여론적인 부분에서 이제 왜 얘를 안 뽑았냐. 근데 결국 이제 시즌 풀로 이렇게 딱 뛰어봤을 때는 아주 그렇게 인상적인 그런 느낌은 아니었죠. 왜냐면 이제 시즌 중후반 이후로 들어온 이후에 경기력이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 코치진이 의 선택이 맞았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전에 이제 그 무렵에 제가 로스터 프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캐나다 팀 코치라고들이 베이거스 시절에 로건 톰슨을 코치를 해봤던 선수들, 감독들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건 톰슨 선수의 일반 태도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위닝 팀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시즌을 쭉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역시나 풀타임 S클래스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에요. 물론 이게 정말 안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S클래스로는 좀 부족하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시즌을 보여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좀 많이 아쉬운 거는 린드그런 선수의 좀 부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실 린드그런 선수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해가지고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톰슨이 좀 무너지면 린드그런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런 부분 좀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기대하기도 지금 캡스가 지난 시즌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선수가 얼마나 조금 더 경기력을 올라올 수 있는가라는 그림. 1A, 1B라고 많이 표현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주전을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될지 아니면 정말 어중간한 느낌으로 골텐딩이 구성이 될지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골텐딩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스터의 장단점을 보시면은 이 득점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팀이었었습니다. 지난 시즌 워싱턴이라는 팀은 실제로 지난 시즌 워싱턴은 리그에서 20골 이상 득점한 선수를 제일 많이 보유한 팀이었어요. 7명. 수비에서도 한 명 있었죠. 이렇기 때문에 7명이나 보유를 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리그에서 그죠. 요렇고 템파베이, 댈러스, 토론토 같은 팀이 6명씩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은 템파베이, 댈러스, 토론토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성기에 접어든 슈퍼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팀이잖아요. 근데 이제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성기에 접어든 슈퍼스타 선수들은 그러니까 슈퍼스타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슈퍼스타라고 그러니까 요 이야기예요. 란타넨이라든가 쿠체로프라든가 요 정도 되는 선수들을 우리가 슈퍼스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토론토는 마너, 메슈스 이런 선수들. 근데 워싱턴은 지금 이제 오베치킨도 나이가 많고, 그리고 이제 스트롬이랑 디바 이런 선수들을 슈퍼스타 영역에 집어넣기에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일단 어쨌든 리그에서 가장 많이 20골 이상을 보유한 부분에서도 이거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모든 영역에서 결정력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위험 지역에서도 22.2% 상위 10% 그리고 중간 지역에서도 13.4% 상위 10% 그리고 이 장거리에서도 지금 4.3%가 10%가 나왔었는데 모든 영역에서 진짜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결정력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서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다른 영역에서는 좀 낮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근데 모든 영역에서 정말 최상위권 이런 부분도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5대5에서 상당히 강력한 팀이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지난 시즌 5대5 득점 201골을 득점을 하면서 1위였는데 그 다음이 워싱턴이었어요. 요 과정이고 템파베이보다도 4골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팀적으로 사실은 워싱턴 캐피털스라는 팀이 지난 시즌에 좋았는가. 실제로 보면은 정말 좋은 팀은 라커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부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캡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라커룸 비디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누구냐 카버리 체제가 얼마나 나쁘지 않은 체제냐라는 것들이 지금 이런 부분의 경기력으로 증명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근데 양적인 운영을 잘하는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슛을 많이 정말 많이 때려가지고 골도 많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캐롤라이나가 좀 그런 스타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시면은 이제 SAT라든가 USAT, SAT는 이제 그 모든 슈팅 시도의 총합이고 그리고 USAT 같은 경우 블로킹된 슈팅을 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지금 보시면 리그 중위권입니다. 리그 중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결정력이 워낙 좋으니까 득점이 많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었었고요. 이런 이제 끈질긴 경기력, 지난 시즌 굉장히 이제 워싱턴이 또 끈질기기도 했었어요. 정말 이제 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한두 골 차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끈덕지게 따라붙어가지고 역전승하고 그런 게임들이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즌 워싱턴은 리그에서 가장 많은 역전승을 기록한 팀이었습니다. 25경기나 역전승을 기록을 했고요. 베이거스 콜로라도보다 더 많은 수치였었고 선제골을 허용한 경기 그러니까 이제 첫 골을 내준 경기에서도 20번이나 역전 리그에서 이제 20승 그러니까 선제골을 내주고 20승 이상 거둔 팀은 이렇게 3개밖에 없었어요. 이제 곧 세 팀에 들어갈 정도로 대단한 득점력 그리고 끈질긴 경기력 이런 부분들이 잘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스터의 우려점은 부분 경험이 부족한 자원에 좀 의지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요거 이제 굉장히 저는 좀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지난 시즌 워싱턴에서 이제 조금은 이 라인마다 좀 중요한 역할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이제 2라인에서 4라인까지 좀 이제 분산을 해서 이렇게 활약을 해줬던 선수들이 지금 팀을 떠난 선수들이 많습니다. 라르스 엘레르라든가 레디시라든가 만자파나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다른 팀으로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이제 그 라인업에서 적어드린 대로 라피에르는 뭐 작년에 사실은 거의 풀타임을 소화를 했다라고 풀타임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좀 경험이 있다.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풀타임은 아니라 경험이 좀 있죠. 사실 이 선수는. 근데 이제 미로시니첸코나 레너드 이런 선수들은 아직 NHL 레벨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총 뛴 NHL 경기 숫자가 9경기, 39경기, 84경기. 제일 많은 선수가 84경기란 말이에요. 근데 저 84경기도 아마 3시즌인가 4시즌 누적된 결과일 겁니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젊은 자원들에게 좀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사실은 지금 당장의 성과를 내야 되는 팀. 그리고 이제 요 선수들이 각 라인별로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2라인, 3라인, 4라인에 모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맥마이클 프로타스 같은 성과를 낼 가능성은 올해 크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제가 요 3명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러니까 정말 좋은 자원은 맞아요. 그런데 결국 내년에 확실하게 그러니까 작년에 맥마이클 프로타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제일 좋긴 하잖아요. 근데 그걸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이제 좀 확신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스터 탑3 보고 넘어가실 텐데 뭐 이렇게 3명입니다. 라이언 레너드 선수.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보스턴 칼리지에서 부지런한 활동량, 체킹 경기, 슈팅 능력이 참 좋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좀 부지런한 이제 투웨이 윙어가 될 수 있는 자원이고요. 앤드루 크리스탈 선수 같은 경우에도 상황 판단 능력이 매우 좋고 그리고 기술적 완성도가 좋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뛰어나고 상황 판단이 좋기 때문에 뭐 공수 양면에서 이제 굉장히 영리한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콜 허슨 선수인데 수비 자원이고 작년에 마찬가지로 보스턴 칼리지에서 39경기에서 14골 34어시스트. 이 선수도 공격 잠재치가 굉장히 높은 그 레이너슨 선수의 동생입니다. 근데 이제 공격 잠재치가 굉장히 높은 수비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일단 이제 탑 3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넘어가고요. 뛰어난 자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이제 레너드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이제 저는 이제 2라인 윙어로 집어넣어 놨었는데
1, 2라인급 투웨이 윙어로서 이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자원이고요.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도 탑 6급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평가가 많은 선수고, 그리고 이제 코러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공격 지원적인 부분에서의 수비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러스는 사실은 수비 경기력이 역시나 조금은 좋지 않다라는 좀 이야기가 많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형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제 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폭발적인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잖아요. 뭐 지역 창출할 때라든가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렇게 그런 이제 폭발력도 좀 떨어지고, 근데 이제 반면에 피지컬을 조금 더 이제 이 레이너슨보다는 잘 쓰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수비적인 경기력도 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성장 상한치가 결국 레이너슨만큼은 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굉장히 잘 정착하면 좋은 자원이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수비에서의 평가가 또 좀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하니까, 일단은 코러슨 선수는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어쨌든 공격력은 형만큼은 아니지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공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공격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비수로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선수고요. 만약에 이제 수비력이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대박을 낼 수가 있는 그럴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일단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상위권 공격수들 좀 약점이 뭐냐면 레너드랑 크리스털이 좀 피지컬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즈가 좀 작고 피지컬이 좀 좋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일리아 프로타스 선수 있죠. 그 지금 알렉세이 프로타스 선수의 동생이죠. 그리고 이제 라코비치 선수가 있거든요. 요 두 명의 선수가 사이즈 큰데 기술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윙어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공격수에 대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카드가 다른 선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곧 정착할 가능성이 큰 공격 자원들이죠.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이 명시를 해놨는데, 핸드리 라피에르 같은 경우에도 스피드 겸비한 플레이메이커, 그리고 미로시니첸코 같은 경우에도 득점에서의 경기력 상한이 굉장히 높은 윙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도 키우면 상당히 좋은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컨텐더고 전력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상당히 밝아요. 왜 우리가 보시면은 지금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금 워싱턴과 정반대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로즈비 선수가 지금 이제 크로즈비, 말킨, 르탕 요 세대가 끝나게 됐을 때, 물론 이제 최근에 좋은 젊은 친구들을 많이 뽑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미래가 이제 굉장히 어두울 수도 있겠다라는 좀 이제 불안 섞인 전망이 있는 반면에, 캡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오베치킨 정도로 슈퍼스타는 없지만 굉장히 탄탄한 이런 이제 젊은 자원들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팀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팀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캐피털스는 사실은 정말 슈퍼스타 선수들이 지금 보시면은, 캐피털스도 정말 중흥기를 이끌었던 백스트램이라든가 칼슨도 지금 나이가 많고, 뭐 쿠제초프 같은 선수도 팀을 나갔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암흑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특급 젊은 자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되는 선수는 올해도 저는 요 선수를 뽑겠습니다. 올해도 제이콥 치크런 선수를 뽑겠습니다. 작년에도 저는 사실은 제이콥 치크런 선수를 뽑았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 이제 캡스의 좀 공격에서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오타와가 결국 이제 이 치크런을 내보낸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치크런의 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좀 결점이 있는 경기력까지도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시즌 캡스에서 뭐 최고의 시즌이었죠. 커리어 하이였습니다. 정말 74경기에서 20골 27어시스트. 애리조나에서도 사실 이 정도의 경기력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선수는 슈팅에서 정말 특급 자원이라고 불리는 자원이고요. 슈팅 관련한 성과는 압도적이었었습니다. 슈팅, 전체 슈팅 시도도 그렇고, 골은 이제 20골 득점했으니까 상위 1%고, 슈팅 성공률도 11.2%가 나오면서 상위 4%. 뭐 11.2%의 슈팅 성공률, 이거는 어지간한 NHL 득점형 윙어들 뺨 치는 수준이죠, 진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왜 우리가 보시면은 20골 넣었지만 뭐 파워플레이에서 15골 넣고, 정말 파워플레이 전술 자체가 잘 구성이 돼가지고 파워플레이에서만 이제 좀 라인회를 까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뭐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그렇게 나쁠 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우리가 결국 좀 제한된 역할에서 골을 많이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치크론 선수 지난 시즌 이문스트렉스 골 15골을 파워플레이 골 5골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골 비중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지난 시즌 캡스 공격의 핵심 중에 하나는 위크 사이드 쪽에 있는 수비수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득점으로 끌고 가는 그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공격 지역에서도 투원투 운영을 하다가도 결국은 이제 이 퍽이 없는 반대쪽에 있었던 결국 치크런이죠. 그게 그 수비수가 요렇게 이제 이 해시마크까지 내려오면서 순간적으로 뭐 1-3-1을 만들어가지고 또 득점에 관여를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든가. 그리고 이제 중립 지역에서도 이렇게 이제 퍽을 가지고 올라갈 때 결국 이제 위크 사이드 쪽에서 이제 퍽을 가지고 올라가는 요 반대쪽에서 이제 이 정말 윙어 같은 느낌으로 수비수를 침투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공격 관여를 많이 시켰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제가 이제 카버리 감독을 굉장히 칭찬하는 요인 중에 하나고, 그러한 역할을 치크론도 상당히 잘 수행을 해줬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캡스 지난 시즌의 성적이 더 잘 나왔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올해도 왜 제가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 시즌 워싱턴 캐피털스 수비수들 골 숫자예요, 이게. 골 숫자를 바라보시면 치크런 선수가 20골을 넣었는데 다른 선수들은 근처에 간 선수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죠? 칼슨, 페르바리 5골, 그리고 이제 산딘, 로이 이런 선수들은 뭐 4골, 3골이었으니까 치크런한테서 수비골이 거의 다 나왔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좀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사실은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좀 전술적으로도 수비수를 살릴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공격적으로 살릴 수 있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하면은 한 10골 정도 10골 근처에 가는 선수들이 한두 명 정도 더 있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캡스가. 하지만 지금 바라보시면은 거의 4배에 가까이 육박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단순 계산을 해보면. 그 4배, 두 번 2등이랑 4배 차이가 나잖아요. 이제 이런 과정도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가장 치명적인 게 역시나 칼슨 선수가 득점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 요게 이제 정말 좀 가슴이 아프죠. 사실 이제 칼슨 선수 같은 경우에도 한 15골 이상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정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그런 그림인데,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한 10골 언저리는 항상 찍던 선수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 5골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슈팅 숫자가 막 극단적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슈팅 시도 자체가 막 정말 한 200개쯤 치다가 한 100개 정도 쳤다라고 하면은 나쁘지 않죠. 근데 슈팅 숫자는 작년이랑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 이제 칼슨 선수가 득점 저하가 된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결국은 워싱턴 수비 득점의 수비 주포로서 활약을 올해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본 내용에서 보셨지만은 지금 2라인, 3라인, 4라인에서도 조금 변동 여지가 좀 생기는 팀이 캡스잖아요. 좀 어린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수비에서는 변화가 없으니까 결과가 꾸준하게 나와야 되는 과정에서 치크런이 올해도 좋은 모습이 나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오베치킨 선수의 그런 기록은 이미 이제 달성이 됐고,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뭐 1000골 뭐 이런 게 좀 가시권이 들어올 수 있지만, 어쨌든 캡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전력 자체도 지난해랑 크게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충분히 메트로 상위권까지도 메트로 상위권, 그리고 더 넘어가지고 플레이오프에서 성과를 기대를 해봐도 좋은 팀이거든요. 정말 오비의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는,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는 올 시즌에 작년보다 더 좋은 모습, 예를 들면 뭐 올해는 뭐 동부 결승까지 간다, 아니면 올해 뭐 스탠리컵 결승까지 간다, 이러면 이제 오베치킨도 한 1, 2년 더 해보면서 컵 하나 더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캡스에 남아있으면서. 그러면서 진짜 원클럽맨 레전드로도 남을 수가 있고, 진짜 우승 한 번 더 하면은 2번 우승하면은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캡스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이 마지막 베이거스 골든나이츠로 이제 이 로스터 프리뷰 대미를 장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